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미국 내 총기 규제 여론이 높아지면서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측과 총기 규제 반대파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 여파로 세계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지적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은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이 총기 규제에 대한 담론이 아주 대단한데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는 쪽, 또 총기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쪽이 나눠져서 아주 강하게 대립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죠.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가 참 많은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그동안 이 총기 규제, 총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을 해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잊고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임계점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거의 그 물이 그릇 꼭대기까지 차 있는데 물 한 방울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넘치듯이 지금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이게 또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불과 한 열흘 전에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수많은 흑인 노인들이 총기 난사로 희생이 됐고, 또 이곳 오렌지 카운티 라구나 우즈 교회에서도 총기 난사 때문에 이 대만계 이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런 총기 난사가 일어나면서 이 수많은 미국인들이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요. 이제는 단순히 이렇게 SNS에 뭐 글 올리는 것을 떠나서 그 이상 이제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뭐 유명 인사들도 지금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총기 옹호론자들은 또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강력히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는 미국인들과 또 여기에 반발하는 또 옹호론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직접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서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선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나 이런 SNS에 글 올리는 게 이제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티브 커 감독의 이 사자호가 정말 대단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울림을 줬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계속 이 스티브 커 감독의 그 영상, 그 메시지가 계속 지금 그 회자되고 있고 퍼져나가고 있는데, NBA 플레이오프 경기 직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랬죠. 지금 농구가 중요하지 않다. 당신들이 나에게 농구를 물어봐도 나는 지금 농구 얘기 안 할 거고,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농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농구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분에 차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네. 그 직접 그 육성을 전해드렸는데 정말 소리를 치고 정말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화가 나서 이 울분을 토하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뭘 어떻게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울분을 토했고, 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 지도자죠. 미치 매코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공화당을 아주 질타했습니다. 도대체 왜 총기 규제를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통과시키지 않고 저렇게 뭉개고 있느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공화당 50인 상원의원을 아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비난을 했고요. 이 비토 오르크 민주당 텍사스 지금 주지사 후보죠. 어제 텍사스 총기 난사 기자회견 현장에서 또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뭐 경찰이라든가 여러 기관장들과 함께 이제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이제 브리핑하는 기자회견 현장이었는데,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기자회견이 시작되니까 이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 후보가 일어나서 연단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단에 있는 비토 오르크죠. 비토 오르크가 걸어 나가서 그렉 에버 주지사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죠. 당신은 총기 난사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 텍사스 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도 지금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번 참사는 허술한 총기 규제 때문에 일어난 예고된 비극이었다.
근데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아무런 총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강력한 총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외쳤고요. 그러자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노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고 그냥 노려보고 있었고 옆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비토 오루크에게 소리치면서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보안 요원들이 와서 비토 오루크가 이제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토 오루크는 이제 끌려 나가면서도 계속 이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고 이 행동에 대해서도 수많은 미국인들이 트위터라든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감한다. 속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텍사스 총기 난사 일어나고 그 다음 날 연방의회에서 워싱턴 연방의회에서도 일부 연방 하원 의원들이 신상 발언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동료 의원들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왜 선거에 나서서 왜 여기까지 왔느냐. 당신들이 의원이 돼서 하려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이 노인들이 죽어나가는데 당신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 자리에 왜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이번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좀 인내심이 지금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참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참 같은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살해하고 같은 라티노들이 또 라티노에게 총을 쏘고 이거 참 문제인데 말이에요. 근데 이 공화당 보수 인사들은 여전히 총기 옹호를 외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은 마이동풍이죠.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분위기가 강경해지니까 총기 규제 분위기가 강경해지니까 정말 총기 규제가 될까 봐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아요. 이 옹호론자들이.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 더 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다. 굉장히 이건 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19명이었죠. 19명. 거기다 교사라 또 범인의 할머니 뭐 여러 사람들이 목숨이 희생됐는데 더 큰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지만 그래도 총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총기 규제 강하게 하고 있는 곳이 시카고, LA, 뉴욕 같은 곳인데 지금 통계자료 보면 뭐 연간 총격 사망자 숫자가 시카고나 LA나 뉴욕이 텍사스보다 훨씬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텍사스에 비교하면 훨씬 강하게 총기 규제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 총기 규제와 총격 사망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또 발끈했죠. 어제 엉터리 통계 자료로 말도 안 되는 궤변 늘어놓지 말고 입 닥쳐라. 이렇게 게빈 뉴섬 주지사가 또 어제 이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에게 아주 일갈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어찌 됐건 옹호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털시 게바드 전 연방하원 의원 민주당 소속인데요. 이분은 그 군인 출신이고 인도계 사모안계 혈통인데 이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민주당이지만 이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이 있어요. 이 털시 게바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출입구를 하나로 통일하자.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캠퍼스가 크니까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정문도 있고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후문도 있고 뭐 작은 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 막아버리자는 얘기입니다. 학교를 출입하고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문을 오직 하나만 유지하고 다 막아버리자. 그러면 외부에서 누가 들어가려고 해도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해놓으면 외부에서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총격을 가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학교를 지키는 경비원에게 총을 나눠주고 또 교사들에게 총을 나눠주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털시 게바드뿐만 아니라 많은 총기 옹호론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이번 18살 범인이 총기 난사할 때 총이 있었다면 맞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주장인데 근데 오늘 나온 소식을 보면 그 당시 텍사스주의 경찰들이 학교 앞에 와가지고 40분, 50분을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죠. 그 안에서 범인이 총기 난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부모들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고 그래. 제발 들어가서 좀 뭐라도 좀 하라고. 근데 경찰들이 가만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이 있어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이 SNS에 그런 글이 올라와요. 총 든 사람이 카워드면 겁쟁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 총기 옹호론자들은 총에는 총으로 맞서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한면택 특파원의 네. 그 보도 내용 가운데 총기협회하고 그 로비 자금에 네, 대해서 네, 보도한 거 보고요. 네. 와, 공화당 의원들에게 그렇게 총기협회가 주는 로비 자금이 엄청나구나. 저 엄청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에 또 더해서 오히려 교사들을 네. 무장시켜야 한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사들은 이 주장은 또 예, 논란이 그렇죠. 많아요. 지금 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더군다나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들이 대신 지켜줘야 되는데 총을 든 사람이 나타나면 결국 선생도 총을 들고 대항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논리에서 총기를 들어야 된다. 교사들에게 총기를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총기 옹호론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죠. 백가이 국가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백가이들이 총을 갖고 있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니까 국가이들이 총을 갖고 있어야 그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또 백가이들이 총을 꺼내도 제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죠.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국가이와 백가이를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저도 어제 많은 얘기들을 들었는데 특히 지금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 내가 다니는 내 아이를 보내는 학교에 교사들이 총을 갖고 무장하고 뭐 수업을 한다 그러면 과연 내가 안심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선생이 만약에 총을 꺼내서 쏘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사들에게 총을 주고 무장을 시켜서 수업을 시킨다. 나는 불안해서 그런 학교에는 애를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가 국가이고 누가 백가인지를 어떻게 알고 선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은 국가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학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선생들에게 교사들에게 총기 규제 맡기는 것에 대해서 무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고요. 지금 뭐 총격 사건 나는 게 대부분 마켓이라든가 뭐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그러면 교회도 무장을 해야 되고 그렇군요. 마켓도 무장을 해야 무장해야 되는데 되고, 이 네. 총기 옹호론자들 논리대로라면 목사도 총 들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고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될 텐데 장을 볼 때도 총을 들고 다니면서 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심리학에서 이런 게 있어요. 네, 참 답답한 상황인 몇몇 것 같아요. 사람 좋지 않은 사람들 하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빼잖아요. 네. 빼면은 나머지 그룹끼리 굉장히 잘 돌아갈 것 같잖아요. 거기서 또 나눠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위로 나눠도 맞아요. 네. 거기 안에서 또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이 하루 종일 착하지도 않고 평생을 착하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렇죠. 기분 나쁜 일을 당하면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 사람의 손에 근데 총이 있거나 칼이 있을 때는 그게 위험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총기 옹호론자들의 논리처럼 총은 총으로 제압하자. 그러니까 미국에 더 많은 총을 퍼뜨리자는 글쎄 이 주장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참 답답합니다. 네. 참 저도 미국에서 뭐 오래 살았습니다마는 이 총기 문제, 그다음에 낙태 문제, 그다음에 인종차별 문제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그냥 시간이 가더라도 매일 똑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고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이 분열과 저 갈등은 심해지고 참 큰 걱정이에요. 미국에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텍사스 같은 데는 글쎄요 참 총을 들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다닐 수 있죠. 네네. 이제 뭐 백주대나데 총 들고 다니는 게 자유로운 곳이 텍사스인데 글쎄요, 이게 참 텍사스는 좀 벽을 쳐서 거기는 우리도 가지 말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나오지 좀 말라고. 나오지도 말고 좀 근데 그렇게 해야 여기서 되는 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주하는 곳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또 텍사스라니 말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걱정입니다. 예, 이거 네. 다음 소식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에 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